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절 우리 수직 학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학력은 경사면의 아니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수직 학력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후반부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했던 경사면에 대한 수직학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기울어져 있을 적에 우리는 이 기울어진 면에 이 경사면에 대해서 물체가 있을 적에요. 당연히 마찰이 없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실험을 보여드렸죠. 예를 들자면은 굴러 가니까요. 칠판 지우기가 있을 적에요. 이렇게 수평면에 둔다면은 얘가 지금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제가 이거를 경사를 기울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왜 이게 조금만 사실은 기울여도 마찰력이 없다면 얘는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플라스틱 면과 이 종이 면의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죠. 그러나 각도를 계속 높인다면은 이 중력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면을 따라서 내려왔죠. 금방. 그 말은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면이 기울어지는데요.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은 없이 면의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체가요, 당연히 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 성분으로는 운동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 성분의 힘을 한번 보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 면의 수평인 면 요 방향을 x로 두고요, 수직인 방향을 y로 두십시다. 그럴 적에 이 수직 강력은 그냥 y 승분의 힘이 되는데, 우리가 잡았던 아랫방향의 이러한 중력은 이 면의 수평인 것과 수직인 요 성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삼각형이 닮은 꼴에 해가지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볼 적에 요 세타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 요 같은 여기 세타라고 표시를 해줬고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억각에 의해서 요게 세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mg니까 빗변이니까 요게 수직이죠. 요게 수직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거는 이 길이는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F의 Y 성분을 다 대보라. 요 물체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Y 성분의 힘을 다 대봐라. 그랬을 적에 요게 Y 방향의 운동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으로 뒀는데, 위 방향으로는 수직 강력이 있고요, 아랫 방향으로는 중력의 Y 성분이 있다. 즉 중력 부분에 있어서 면의 수직인 경사면이기 때문에 경사면의 수직인 중력 성분이다. 수직 방향의 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m 빼기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수직 강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만약에 수평면이면 세타가 0이겠죠? 수평면이면요.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 이퀄 mg.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평면인 경우에 이때 mg는 이렇게 될 적이에요. 수지 강력은 n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n이 빼기 mg가 0이니까 n은 mg가 되죠. 똑같죠?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x성분에 대해서 자, 이건 아니고요. x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뉴턴 법칙의 응용이라는 한 4.5절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배우게 되는데 미리 해보면요. fx는 어떻게 될까요? x성분의 힘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이따가 배울 마찰력이라는 게 있다면 마찰력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max라고 적어주고요. 이때 마찰력 아직 안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x성분의 힘은 한 개밖에 없죠. mg의 사인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ma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없으면은 금방 제가 보여드린 실험 예로 봤을 때 그때는 마찰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각도에서 올려주지 않은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정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 마찰력. 그거는 4.4절에서 나올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죠? g 사인 세타예요. 이런 가속도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3의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수지 강력과 대기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압이 당연히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기 때문에 수지 강력과 관계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대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고려해줘서 어떻게 해야 된다? m 빼기 근데 대기압이 이런 방향이니까 여기 여전히 뭐랍니까? 마이너스겠다. 그죠? 마이너스 뭐 대기압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기압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것까지 더해서 얘는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의 6에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1월치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에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거는 뒤에 나오는 4.5절에 나오는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런데 다들 지금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운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하고 있을 적에 요때 운동하고 있을 적에 이때 마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으니까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있는데 이게 중력에 의한 가속도 요구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왜? 이 플라스틱 이 면하고요, 이 공기하고는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찰력은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인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 이런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종이를 보는데 이게 지금 공기가 안 보이지만 진공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으면요 이렇게 놓을 때와 이렇게 놓을 때는 당연히 운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기의 저항이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때와 이렇게 놓을 때는 그 받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떨어지죠.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는 공기에 의한 마찰력인데 놓았다고 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마찰력이 없는 거냐? 아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죠. 그때도 여전히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근데 놀랍게도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을 해보니까요. F에 그래서 마찰력이라서 우리가 마찰력을 영어로 프릭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좀 force하고 헷갈리지만 small f를 씁니다. 소문자 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다 그래서 여기 K를 써줘요. K는 뭐냐? 카이네틱의 줄임말이죠. 운동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이런 말입니다. 운동할 때. 금방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도 여전히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찰력이 보니까 U에 K에 N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건 자명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떨어지는데요. 얘가 이 면이 많이 받쳐줄 때가 당연히 마찰력 여기 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떠받쳐주는 힘인데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찰력은 크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타가 90도인데요. 이때는 수지 간격 빵이거든요. 마찰력 없어요. 그냥 자유낙하합니다. 마찰력이 없죠. 공기장 빼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강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수지 강력이 0이거든요. 맞죠? 왜요? mg에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는데 코사인 90도잖아요. 그래서 이 면이 얘를 미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은 없다는 겁니다. 왜? 수지 강력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요. 자, 마찰력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사면인 경우라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마찰력이 없을 적에 어쨌든 얘가 1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1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럴 적에 아래로 갈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책에 이걸 놓았을 적에 그러니까 지우개를 놨을 적에 실험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럴 적에 당연히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왜요?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지금 요 mg 사인 세타가 얘보다 커요. 근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 수평이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기울어져 있죠? 수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각도에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는요, 요 마찰력이, 물론 이게 정지 마찰력이지만, 이 마찰력이 중력 성분의, 이 방향의 중력 성분의 힘보다 작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작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못 가게 막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는데, 운동 마찰력은 어떤 경우냐? 자, 움직이는데, 이게 마찰력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가속도가 작게. 왜? 위의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이 마찰력은 지금 이 μk라는 놈의 운동 마찰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운동 마찰 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얘가 지금 이 면과 면의 접촉에 생기는 거잖아요. 면과 면의 접촉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면들을 이루는 물질이 뭔가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달라지겠죠. 아닌가요? 이 플라스틱을 아까 전에 놓는데요. 여러분 이걸 놓는데 종이 위에 사는 것과 이 또 다른 이 플라스틱 잘 보십시다. 좀 실험을 보여. 이런 플라스틱을 하면 훨씬 이 각도가 달라지는데 더 높아지는데 안 움직여요. 왜? 요 면과 요 면의 접착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표 4-2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6페이지에 표 4-2를 보시면요. 마찰 계수 이래가지고 표 4-2가 나와 있습니다. 자, 표 4.2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강철과 강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물질이 동시에 나옵니다. 알루미늄과 강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과 강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어떤 물질들 면과 면 사이에서 작용하느냐 그 말이죠. 그럴 적에 Y 또 다른 옆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뮤 S가 있고 뮤 K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S가요. K는 아까 전에 카이네틱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스테릭이라는 뜻입니다. 정지 이런 말이죠. 이거는요. 정지란 말이고요. 이거는 운동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 이건 정지 마찰 계수예요. 당연히 정지 마찰 계수가 다 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뭘 운동을 시킬 적에 처음에 가게 하기가 더 힘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뺀 상태에서 상용차를 밀어서 사람들이 막 밀어가 움직이는 그런 실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움직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움직이면은 좀 더 쉽게 밀고 가더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더 세진 게 아니라요. 움직이는 물체는 그 운동 마찰 계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얼음과 얼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미끄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작을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얼음과 얼음은 0.1밖에 안 돼요. 이 스테릭이요. 이 얼음하고 얼음은요. 근데 강철과 강철은 어떻습니까? 0.74네요. 0.74. 강철하고 강철이 막 부딪혀 있을 적에 떼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밀기가 서로가. 그리고 뮤K는 0.57입니다.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윤성빈인가요? 그 스켈레톤 그 우리나라 올림픽 챔피언 있잖아요. 그때 이걸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강철하고 얼음 사이의 마찰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얼음판 위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속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 계수를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코너링을 할 때든 이럴 때 이 마찰 계수가 없으면은요 엄청나게 와이드 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이 마찰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사면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책에 있는 대로 해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보십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수평면에서요 여러분 이런 수평면에서 물체가 있는데 힘을 인가해 줄 적에 이렇게 이런 예제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 세트합니다.
그럴지게 이제는 요 바닥에요. 마찰력이 있다고 합시다. 이는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물체는 적어도 이쪽으로 갈 거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있다면 이 방향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에 K가 있다고 할지 아까하고 문제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없다고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77페이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을 다 우리가 그려보면은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할 것이고요. 윗방향으로는 n이 작용하는. 잘 보세요. 이 힘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전에 뭐가 달라졌죠? n이 달라졌습니다. y 성분에 약간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 마찰력은요 그 n에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움직일 건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움직일 건데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은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를 구하려면요 x 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다. f의 x가 max가 되고요. 모든 y 성분을 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 무슨 법칙이라 그랬죠?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이 법칙이잖아요. 뉴턴 이 법칙. 다시 써줄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거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물체는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지게 요게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y 성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y 성분부터. 그렇다면은 이 F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런 식과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의 y 성분 F의 y 인가의 y 이건 F의 인가의 x다. 그러면은 위의 방향이니까 요거부터 해보면 n 더하기 F의 인가의 y 성분 빼기 mg 그죠? 아랫방향이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면을 따라서 갈 뿐이지 얘가 위로 가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요. 이 물체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위에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힘을 줬어요. 잘 보세요. 힘을 지금 제가 위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게 붙어 가잖아요. 윗방향으로는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 0이. 이로부터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대로 우리가 해보면은 세타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y 성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인가해주는 이 방향각이 세타일지게. 그 다음에 x 성분으로 가야 된다. 왜? 이제 x 성분의 힘을 보면은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그 마찰력이 요 n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max가 어떻게 돼요? max가 어떻게 되죠? F인가예요. X 성분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파란색 이거 좀 제껴놓고요. 이게 F인가에 X라고 되어 있잖아요. 빼기 해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오른쪽 방향, 이거는 왼쪽 방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F에 K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MAX입니다. 면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지게 이건 어떻게 되죠? F의 인가에 이거가 틀렸는데.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된 거예요. 빼기 fk가 어떻게 된다고요? mu kn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mu k의 n인데요. n 대신 이걸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n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여기에 f의 인가의 코사인 세타 빼기 uk의 n 대신에 mg 마이너스 f 인가의 사인의 세타가 된다. 사인의 세타가 된다. 그것이 77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7번째 줄에 있는 식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이때까지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가해질 힘이 있을 적에, 잘 들으세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전에는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제가 실험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벌써. 뭐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수직 강력만 생각하면 되지만요, 사실 기울어졌다는 생각을 할 적에는 정지 마찰력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수직 강력만 놓고 이렇게 수평면에서는요, 수직 강력만 가지고 이 물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수직 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지할 수밖에 없어. 정지 상태를 그냥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움직임이 없어. 이럴 적에는요, 수직 강력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성분에 힘이 벌써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교수님 그것도 수직 강력 안 돼요. 왜? 수직 강력은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직 강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힘을 생각해내야 된다. 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이 없죠.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상태에서는 정지 마찰력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정지 마찰력. 자, 지금도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이 보실지 약간이라도 이때도 안 움직이고 이때도 안 움직이고 이때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지금? 안 움직이죠? 점점 딱 움직이죠. 요때 요것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래요. 자, 잘 보십시다.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계속 있으면 왜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정지 마찰력이 더 커졌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으로, 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이 수평에 대한 마찰력,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잘 보십시다. 얘가 사인 세타가 증가할수록 커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럴 때도 정지 마찰력이 있죠. 있습니다. 얘도 있죠.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려볼게요. 더 커졌습니다. 각이. 근데도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의 마찰력,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더 세질수록 정지 마찰력은 커졌죠. 왜요? 이 성분의 힘이 커졌는데, 이 성분의 힘이, 수평방향 성분의 힘이 커졌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지하고야 하는 뭔가의 힘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여러분 이 예제가 나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수평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평에서도 여러분 조금 민다고 이게 안 움직여 합니다. 특히 이 콘크리트 더들더들한 바닥에다가 여기 강철이라고 알루미늄이나 강철이다가 아까 마찰 배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끈다고 해서 어때요?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여기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때의 마찰력은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끄는데 X방향 힘을 다 더해가지고 제로죠. 왜?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정지죠.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요, F의 인가, AB, F의 S, 아까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죠. S가 이것이 뭡니까? 0이죠. 그래서 FS는요, F의 인가해주는 힘에 따라서 안 움직이기만 한다면은 인가해주는 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보십시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마찰력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인데, 제가 지금 이걸 미는데요, 이렇게 지금 컨택하고 있잖아요. 컨택하고 있는데 조금만 밀어도 안 움직여요. 근데 조금 더 세게 밀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지할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미는 만큼이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힘을 조금씩 좀 증가시켜 주니까, 아까 기울여진 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증가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 4-19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려볼게요. 그리면은요, 평면에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험을 하는데요, X축이 뭐냐면요, X축이 F입니다. 가해준 힘이에요. 인가해준 힘입니다. 그리고 Y축이 마찰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를 움직인다.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동차를 그 아스팔트 위에서 밀어가지고 움직이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요. 이게 뭐냐면은 F의 S의 최대라고 해놨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를.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가해주는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 잘 보세요. 왜냐, 여기의 정의가 뭐냐면요, 정지에서 운동으로 가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경사면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밀찍해요. 우리가 소형차를 밀찍에 계속 힘을 가하잖아요. 가는데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여기 와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좀 수월하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책에 뭐라고 했냐면 정지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는 뮤K를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뮤S입니다. 뮤S 중에서도 제일 크다 그래서 뮤S 최대예요.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는요, 정지 영역에서는 내가 금방 뭐라 그랬죠? 여기 가해주는 힘의 인가해주는 힘이 있을 적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범위에서는요, 내가 인가해주는 만큼 정지 마찰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요, 내가 힘을 가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마찰력이 있다는 건데, 그럴 적에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가해주는 힘만큼이 정지 마찰력이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계속해서 전가시켜주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의 가해주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8페이지에 그림이 ABC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책에 설명한대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FS가 있어요. 여기 FS가 있죠. FS가 있는데요. 요 점이 지금 FS의 당연히 최대다. 최대.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 FS는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뮤S 운동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다시 수지 강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찰력은요 수지 강력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지 강력이다. 수지 강력이다. 자, 빨리 경사면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4.6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잘 보십시다. 제가 실험을 벌써 책에서 보여드렸어요. 책에서 보여드렸죠. 책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지금 상황을 이제 이게 그림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해보는데요. 이러한 그림에서 질량이 4kg이에요. 이게 M이 4.0kg이고요. 여기 경사면이 각도가 세타인데 30도랍니다. 요게 30도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요. 뮤S가요. K 뮤S 최대가요 0.650이 돼요. 이렇게 돼 있어 지게. 그죠? A번 수지 강력을 계산해 보래요. 자, 그러면은 얘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mg가 그죠? 그 다음에요. n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얘가 1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돼가지고 f의 s의 최대라고 하죠. 안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럴 적에 수지 강력부터 구해보라 했죠? 그러면은 이 빨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mg의 여기 세타죠.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게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강력이 수직이니까 f의 y를 내보면은요 n의 빼기 mg의 코사인 세타죠. y 성분은 요게 0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mg 이것이 이래 되니까 n은 수지 강력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40 곱하기요. 4 곱하기 9.8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33.9뉴턴이 나온다. 뭐가요? 수지 강력이요. B번 뭘 구했습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보래요. 최대 정지 마찰력.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F의 S의 최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FS의 스몰을 써야 되죠. F의 S의 최대를 써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뮤의 S의 N이다. US 0.65로 주어져 있고요. 최대 N이 33.9죠. 계산하니까 22.1뉴턴 나옵니다. 맞겠다, 그죠? 22.1뉴턴. 3번을 한번 보십시오. C번 한번 볼까요? C번 뭡니까? 움직이지 않기 위한 실제 정지 마찰력을 계산해야 해요. 실제 정지 마찰력.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이 법칙을 써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x 성분의 힘을 더하다니까 max라는 게 있었다. 왜냐하면 정지할 거냐 운동할 거냐는 x 방향에 가는 거라서 이 식을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지 마찰력을 하니까 a가 제로가 돼야 되고요. x 성분 어떻게 됩니까? mg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갈 것이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f에 s에 되겠죠. 마이너스 f에 s가 돼요. 정지니까. 그러면은 fs가 어떻게 될까요? mg에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9.8에다가요. 사인에 30도니까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 곱하기 19.6N 나오네요. 2분의 1하고 4하고 약분해가지고. 그래서 답이 19.6N입니다. D번은 뭡니까? 작용하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니면 정지해 있는가? 자 보십시다. D번은요 C하고 B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정지마찰력이 정지했다면 19.6N인데요 최대 정지마찰력 구해보니까 22.1이에요. 이게 훨씬 커져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체는 경사면에 정지해 있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장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개념과 예제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